12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박상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말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만도 200여 건에 이르는 행정명령을 동시에 내렸고, 좀 더 한미 FTA마저도 이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. 참 여러 가지 국제 질서가 크게 급변하고 있습니다.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큰 변화들이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세계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. 나라에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. 매번 우리가 헌재 이야기, 공수처 이야기 이런 걸로 나를 지샐 때 결국 세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, 각 나라는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조금 전 법원에서요, 이번에 서부시법 난입과 관련해서 58명 중에 56명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. 아마 제가 볼 때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검찰이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58명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. 이 중에서 2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서 일단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거기 보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, 특수공무집행방해, 공용물 손상 등등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도 지금 검찰이 경찰과 함께 당시에 특히 이제 도주한 사람들, 당시에 보니까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, 부장 판사 방에 직접 7층에 올라가서 폭력을 행사한, 지금 일설에 의하면 사랑의 교회의 전도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사랑제일교회. 사랑제일교회죠. 그 정광훈 목사. 네, 정광훈 목사는 교회. 네. 그 전도사가 네. 들어갔다는 설이 있는 거죠. 네.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신원을 지금 다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요즘은요 워낙 이게 CCTV나 그다음에 당시에 유튜버들이 전부 다 생중계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거 사람을 잡아내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때 이른바 코인 슈퍼챗 이거를 생각하고 그 생중계를 한 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죠. 네. 지금 보니까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다 노출이 되고 네,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됐기 때문에 네. 영장이 지금 빨리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예, 아무래도 서부지법의 법원을 거의 테러죠. 네. 테러에 가까운 이런 침탈을 했는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내는 네. 굉장히 빠른 사필 기정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. 영장은 이제 범죄의 중대성, 그 다음에 이제 도주의 우려,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인멸의 우려,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의 주된 요건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네. 사실 폭처법이라던가 특수공직방은 이제 이렇게 다중이 위력을 부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특수공직방이 되는 거고, 거기 가면 서버나 이런 거 다 부수지 않았습니까? 네. 공용물 손괴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시 또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그 특별법이 있어요. 그게 이제 폭처법인데 일반 형법보다 아주 중하게 처벌되죠. 이러한 범죄들을 중첩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충분히 인정이 됐을 거고, 증거인멸은 사실 의미가 없죠. 왜냐하면 유튜브로 다 실상을 그렇죠. 생중계를 했으니까. 네. 제가 어제 이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그 무료 변론한 변호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게 방송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나오던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연히 들어갔고 일부가 폭력을 행사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이렇게 변론을 하셨다 그래요. 그러나 이 영상 사진 보시면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. 그리고 또 생중계를 했죠. 그래서 이것으로 거의 영상으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변론은 전혀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보이고요.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증거인멸의 우려는 크지 않았겠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죠. 너무 이렇게 특정돼 버렸어요. 누군지가. 그러면 이제 자신의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데 그에 대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을 거라는 염려가 있으면
그 사람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58명 중에 56명이 그러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고요. 아이고야, 저 보십시오. 그렇게 나온 정말 것입니다. 완전 폐허가 돼버렸습니다. 서부지법이 폐허가 돼버렸습니다. 근데 이런 말이 좀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공수처가요. 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치질 않고 네. 중앙지법 원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저런 폭력 사태의 결과는 또 좀 달랐을 거다.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중앙지법은 말이죠. 그 정문을 뚫고 들어가서 또 건물까지 진입하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고 건물도 저 서부지법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 아니에요. 네네. 중앙지법 같은 데가 훨씬 더 튼튼하고 뭐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중앙지법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 많이 또 경험해 본 네.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걸 중앙지법에서 했다면은 뭐 폭력 그 폭동 시도나 이런 거 있었겠지만 저런 식의 좀 처참한 그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다.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뭐 사실 중앙지법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. 밖에서 막아버리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서부지법에 대한 이게 문제가 많이 네. 부각되다 보니까 더 저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나오는 이제 제가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 보수 지지자들을 네. 이렇게 그 구속이 된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, 덮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단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. 네. 대통령이 지금 받아야 될 재판이 너무나 많아요.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법원이 이렇게 침탈된 거는 최초입니다. 네. 유사일의 최초입니다. 법원이 침탈된 경우가 그 제가 기억하기로 개인이 한 번 한 적이 있어요. 예전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네. 석궁 테러를 석궁테러 한번 그 영화로도 제작이 네, 됐죠. 맞아요. 네. 근데 그 경우도 굉장히 중범죄로 처벌이 됐습니다. 오죽하면 대법관 회의가 개최가 됐죠. 네. 앞으로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그 재판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이 법원을 침탈을 하면 그 법관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번에 이 58명 중에 56명 구속영장 나온 것도요. 사실 법관들이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죠. 충격받고 화가 났다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. 근데 여기를 우리가 그냥 둥기둥기 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. 법원이랑 싸우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법원이랑 싸우면 누가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볼 것이냐? 대통령께서 볼 것이다. 네. 대통령께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사들을 지금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법률가로서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를 했던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취임식이 갑작스런 추위 때문에 실내로 다 옮겨지는 바람에 실제로 이제 이번에 행사에 거의 못 참석했던 것 같아요. 600명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현동 주미대사 부부만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한 2만 명 정도 운집하는 이제 그 아레나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한 4시간 줄을 서야 됐대요. 그래갖고 나경원 의원하고 강민국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대식 의원은 거기 4시간을 추위에 떨면 줄을 서서 결국 거기 들어가서 사진 한 장을 찍었고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이제 좀 늦게 나왔는 모양이에요. 근데 너무 추워갖고 아이씨 나 줄 안 선다. 그러면서 이제 호텔 방에 가서 TV 보겠다.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냥 TV로 봤다 그럽니다. 근데 아마 이런 걸 또 글을 올렸어요. 내가 대선 후보 자격으로 왔는데 남들과 똑같이 저렇게 벌벌 떨면서 뭐 하러 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저 지금 사진 보시는 게 4시간 벌벌 떨면서 이제 줄 서서 들어갔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홍 시장은 자기가 벌써 대선 후보라고 그러네요. 근데 저는 저걸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네. 저런 모습이요.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정말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요번에 뭐 추위 때문에 실외 행사가 실내 행사로 대체된 뭐 그건데 그것과 무관하게요. 날씨가 괜찮고 실외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저 홍준표 시장이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의미 있는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. 네네.
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뭐 그게 어떤 거라는 건지 좀 알고 파악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저 글을 읽어보면요. 홍준표 시장은 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거기서 자기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면은 상당한 의전도 받고 뭐도 좀 있고 거기에 좀 중요한 인사들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간 것 같은데 저건 착각이 아니라 무지예요. 네.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요. 그걸 알고도 나 별 볼 없지만 그래도 거기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풍경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한 정치적 학습이다니까 가겠다 하면 가는 거고요. 나 가봤자 이래 해갖고 그 전에 자기가 엄청난 미국 통이고 엄청난 인맥이 있어서 누구 만나기로 자기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 일정을 만들지 않는 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제가 이제 우리 특파원에 있어서 이제 알아봤더니 사실 이때가요.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가장 바쁜 때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한 장관들 인사청문회 때문에 네. 완전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. 그것 때문에 아예 약속이 잡히지도 않고 또 특파원들대로 지금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기사를 송고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데 계속 우리 온 분들이 밥 먹을 시간 달라고 그래갖고 안 된다 지금. 우리 지금 이 바빠갖고 안 된다. 한국 특파원 만나기도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. 한국 특파원들이 왜냐하면 이 기사를 지금 막 3면 4면씩 혼자 막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점심 뭐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바쁜 시간에 이제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지금 3.6평 독방에 계세요. 네. 그 좋은 비행기를 타면은요. 그 비즈니스석이나 뭐 퍼스트석을 하면은 그 중동의 항공사는 뭐 1평 정도 되는 공간을 줍니다. 네. 그 정도 공간을 보는데 대통령께서 3.6평 독방에 계시는 상황에서 뭐 이코노미를 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럼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타고 갔을 텐데 글쎄요. 뭐 그렇게 비행기를 타서 뭐 좁은 비행기에서 한 10몇 시간 비행을 해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 왔다. 아직 대통령 탄핵 안 됐습니다. 네. 근데 대선 후보로서 왔다. 글쎄요.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당의 오랜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사내변을 올해 했습니다. 대한항공에서 사내변을 했는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각 지역 본부에 변호사를 한 명씩 파견합니다. 미주에도 한 명, 구주에서 파리에 한 명, 그 다음에 이제 쿠알라룸푸르 동남아에 한 명 해가지고 이렇게 파견하는데 변호사들도 해외 본부에 파견이 돼서 일을 하면은요. 네. 우리나라에서 오는 손님들 중에 꼭 보면 비행기를 빨리 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분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항공사들에게 비행기를 자기가 줄을 서서 그 수속을 기다리면 그거를 정말 그렇게 그 지역본부에 클레임을 걸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본부에 파견 나가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줄을 서야 돼요. 왜 그러냐? 이 미국이나 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줄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. 뭐 한국의 국회의원이니까 그걸 해달라 이런 거를 못해요.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이렇게 줄을 아침부터 섭니다. 그러면 한 30분 단위씩 줄을 서요. 그런 다음에 그때까지 국회의원 안 오시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이 또 줄을 서고 그 다음 순번이 줄을 서서 그 분이 직원이 새치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그 대한항공에서 해외 지역본부로 나가는 변호사들한테 그걸 물어봅니다. 그때 줄 설 수 있냐? 변호사라는 그런 걸로 권위의식 없이 가서 줄 설 수 있느냐? 저는 근데 이번에 홍준표 시장에 내가 어떻게 줄을 서느냐 이걸 보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뭐 하여튼 어쨌거나 뭐 우리가 빨리 한미 외교가 필요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도 뭐 플러스된 측면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이번에 날씨가 저렇게 해서 좀 망가진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 사진 하나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. 더 팩트라는 매체가 이제 주로 특종을 하는 그런 매체인데요.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이 뭔가 하면 그냥 사진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
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그 다음 날 남양주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를 연습하러 가는 뭐 그 사진을 막 포착을 했는 모양입니다. 뭐 자주 온다 그래요. 근데 이제 요 날짜가 이제 16일인데 요게 이제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제 구치소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스크린 골프장에 가셨던 모양입니다. 여기가 이제 이 윤 대통령 처남이 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. 그 요양원 바로 부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. 예, 요것만 간단한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직접 진술한 내용들을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직접 보셨을 텐데요. 기존에 이야기했던 최상목 대행이나 군 사령관들 등등의 진술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과연 그럼 이게 어떤 전략일까?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율 이 추락 때문에 아마 화가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. 밑에다가 이 원인 도대체 뭔지 좀 알아봐라. 이렇게 아주 세게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. 그 원인 다 잘 할 텐데 그 굳이 주문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여러분과 드리고요.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 유튜버들한테 뭐 곱창김 우리도 지원님은 구경도 못 해본 곱창김을 그렇게 다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당이 좀 이 지지율 상승에 더불어서 좀 극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. 이런 우려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